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절반이 내일 아침이면 공중분해됩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2경 9천조 원짜리 증발 사건이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1200만 가구 중에 600만 가구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터진 것도 아니고 불탄 것도 아니고 증발이에요. 여러분 지갑 있죠? 그 안에 카드랑 현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갑 주인이 갑자기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열쇠는 주인한테만 있고요. 더 충격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 달러란 산소 호흡기를 중국 입에서 확 뽑아버린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이 정확히 이거예요. 호흡기 주인은 미국이고 시진핑은 그냥 질식 직전에 멍하니 서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시진핑이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편히 못 잤다는 겁니다. 불면증이 아니라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경제 수치 보고 받으면서 머리 쥐어뜯고 있을 겁니다.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선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 목줄을 하나씩 조여가는 말라 죽이기 작전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됐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3가지 금융 핵폭탄을 순서대로 터뜨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금융 도살 작전이거든요. 중국이 지난 20년간 뭘 했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미국 기술 훔치고 자유무역이란 시스템 허점 파고들어서 달러란 피를 실컷 빨아먹었죠. 생각해보세요. WTO 가입하고 나서 세계 공장 코스프레 하면서 20년 동안 달러를 긁어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을까요? 중국 외환 보유고가 한때 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천조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돈으로 뭘 했냐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자국민 복지 높이고 기술 개발하잖아요. 중국은 완전히 다른 짓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빚의 올가미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1대1로란 거창한 간판 내걸고 가난한 나라들한테 접근했죠. 가난한 나라 대통령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항구 지어드립니다. 철도 깔아드립니다. 공항 만들어드립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돈 빌려줬어요. 근데 이자율을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5%, 6%씩 받아먹었거든요. 정상 국가 간 차관이 1에서 2%인 거 생각하면 완전히 고리대금업자 수법이죠. 더 악랄한 건 계약서 숨겨진 조항이었습니다. 못 갚으면요, 그 항구 99년 동안 중국이 먹어치웁니다. 스리랑카 항바토타 항구가 딱 이렇게 털렸어요. 13억 달러 빚 못 갚으니까 항구를 99년 임대로 빼앗긴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21세기에 이런 약탈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렇게 빼앗은 항구, 공항, 발전소가 전 세계에 몇십 개가 넘어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중국 깃발이 꽂힌 시설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21세기판 식민지 건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중국 내부 사정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중국 안에서는 지금 2경 원이 넘는 부동산 빚더미가 폭탄처럼 쌓여 있어요. 그 유명한 헝다그룹 파산 기억하시죠? 40조 원 날린 그 사건 말이에요. 그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 넣었는데 공사는 벌써 2년째 멈춰 있고요. 은행 빚은 매달 쪼들리게 나가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죠. 기가 막힌 건 이게 한두 곳이 아니란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할 것 없이 미완성 아파트 유령 단지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는 중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3가지 금융 핵폭탄을 순서대로 터뜨렸거든요. 첫 번째 폭탄, 달러 진공청소기 가동. 두 번째 폭탄, 무역 장벽 145%. 세 번째 폭탄, 금융 사형 선고 스위프트 퇴출. 바로 여기서부터 트럼프란 사냥꾼의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주인이 됐을 때 시진핑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또 관세 몇 프로 올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점 찾으면 끝나겠지? 그냥 쇼 한번 하는 거겠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시진핑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됐죠. 트럼프는 이번엔 게임의 룰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거든요. 체스판을 뒤엎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핵폭탄 1번, 달러 진공청소기 가동. SLR 규제 해제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은행들한테 채워놓은 금융수갑을 푸는 겁니다. 전문 용어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가동한 거예요. 원래 은행들이 국채 사려면 차곡차곡 그만큼 쌓아야지. 자본금을 따로 묶어둬야 했어요. 이제 단단히 잠그자. 예를 들어 100억 원어치 국채 사면 20억 원을 따로 금괴 넣어둬야 하는 식이죠.
근데 트럼프가 그 수갑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은행들이 뭘 했을까요? 미친 듯이 국채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되거든요. 금리 올라가니까 국채 수익률이 5% 가까이 됐어요. 은행 입장에선 꿀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악마 같은 시나리오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가 진공청소기에 빨려들듯이 미국으로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아에 있던 달러, 유럽에 있던 달러, 남미에 있던 달러가 싹 다 미국으로 역류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달러를 긁어 모아서 뭘 했나요? 미국 국채 사고, 그 돈으로 1대1로 사업하고 자국 부동산 거품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달러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욕조물 빠지듯이 쏴 하고요. 놀라지 마세요. 더 웃긴 건 중국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 가치도 폭락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통장에 10억 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미국이 버튼 하나 눌렀다고 2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중국이 딱 이 꼴입니다. 1조 달러어치 국채 들고 있었는데 그게 8천억 달러 가치로 떨어진 거예요. 2천억 달러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한국 돈으로 260조 원이 그냥 날아간 거죠. 이중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달러는 빠져나가고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잠시 후 공개할 세 번째 폭탄은 중국을 아예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핵폭탄 2번, 무역장벽 145%. 한편 그 사이 트럼프는 두 번째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60%였죠. 중국이 항의하니까 더 올렸습니다. 100%. 아직도 모자라다면서 지금은 145%까지 예고된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운동화 사려고 하는데요. 미국 들어오는 순간 관세만 145달러 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245달러를 내야 하는 거예요. 거의 32만 원이죠. 그 돈이면 나이키, 아디다스 정품 사고도 남잖아요. 누가 사겠어요?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중국 공장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죠. 기가 막힌 건 이게 한두 개 기업이 아니란 겁니다.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가을무 뽑듯이 뽑혀나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만 파산한 게 아니거든요.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 시먼 이런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중국 지방 정부들은 땅 팔아서 재정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그 땅이 안 팔리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나라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요? 실제로 허난성, 랴오닝성 같은 데선 공무원들 월급 석 달, 4달씩 밀린다는 보도가 쏟아졌어요. 교사들이 월급 받으려고 시위하고 경찰들이 월급 달라고 데모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핵폭탄 3번, 금융사형 선고 스위프트 퇴출. 그럼 시진핑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내부 불만을 어떻게든 다른 데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대만입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국민들 애국심 자극해서 내부 문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형적인 독재자 플레이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세 번째 핵폭탄을 준비해두었어요. 바로 금융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치면 뭘 한다고요? 스위프트에서 중국을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들끼리 돈 주고받을 때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마치 전 세계 금융의 혈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석기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송금도 못 받고 금융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에서 일부 은행들 퇴출당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봤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러시아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깊숙이 박혀 있어요. GDP 규모가 러시아의 10배가 넘거든요. 그런 중국을 통째로 끊어버린다?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시나리오죠. 게다가 일본이 이 틈을 타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화 헌법 개정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미일 동맹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일본 자위대가 이제 그냥 자위대가 아니에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최전방 칼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F-35 전투기 100대 넘게 사들이고 이지스함 늘리고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이랑 신경전 벌이던 게 어제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본이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예요.
북쪽엔 러시아가 있긴 한데 걔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느라 도와줄 여력이 없고요. 남쪽은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미국 편에 서고 있고, 동쪽은 일본이 무장하고 있고, 서쪽은 사막이고 완전히 포위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어요. 진짜 살인 펀치는 따로 있거든요. 트럼프가 진짜 노린 건 중국 금융 시스템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중국 은행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부실 채권 덩어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공식 발표로는 2%대라고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는 10% 넘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친구 10명한테 각자 100만 원씩 빌려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돈 안 갚고 잠적한 겁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의 10% 이상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조 원 빌려줬으면 1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보통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5%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인데 10%면 이미 좀비 은행 수준이죠. 그럼 이 은행들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계속 돈 퍼부어서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 지방 정부들의 숨겨진 빚이에요. 이름하여 중국판 가짜 지갑 폭탄입니다. 전문 용어로 LGFV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림자 대출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지방정부가 직접 빚지면 중앙정부한테 혼나니까 별도 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돈 빌리는 거죠. 일종의 회계 트릭이에요. 가짜 지갑 만들어서 거기다 빚을 숨긴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이게 지금 얼마나 쌓였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추정치만 해도 한국 돈 1경원이 넘어요. 1경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평생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8만 년 걸리는 돈입니다. 1조 원에 1만 배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을요. 이 상황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만 위안화가 달러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1,000만 원 빚졌는데요. 1년 뒤에 갚으려고 보니까 환율 때문에 1,100만 원이 된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 빚을 갚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위안화로 환산하면 10%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안화 떨어지면 빚 갚기 어려워지고 빚 못 갚으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신용등급 떨어지면 위안화 더 떨어지고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 못 쓰게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란 회사 아시나요?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인 EUV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오직 여기만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이 ASML한테 압력 넣어서 중국에 안 팔게 만들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중국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첨단 반도체 없으면 AI도 못 만들고 슈퍼컴퓨터도 못 만들고 5G 장비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10년은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SMIC란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7나노 공정 개발했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대래요. 삼성이나 TSMC가 90% 넘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 망한 수준이죠. 수율 20%란 게 뭐냐? 여러분이 과자 공장에서 과자 100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80개가 불량품이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반도체 100개 만들면 80개는 쓰레기통 직행이란 뜻이에요. 이러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이 비트코인이랑 금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본 통제를 엄청 세게 하거든요. 일반 국민이 해외로 돈 빼내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연간 5만 달러까지만 환전 가능하고 그것도 용도 증명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빼내긴 하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통해서 우회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빼내거나. 근데 그것도 중국 정부가 단속 강화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게다가 2026년 2월 지금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유동성이 마르니까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졌고 금도 20% 가까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1억 원어치 비트코인 샀는데 한 달 만에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던 것들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이랑 금 사놨던 사람들이 금리 오르니까 버티지 못하고 청산당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진짜 안전자산은 뭐냐? 미국 국채거든요. 결국 달러로 회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정확히 이걸 노린 거죠. 중국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예요. 위에선 미국이 달러 빨아들이고 아래선 내부 부채가 터지고 좌우에선 무역 봉쇄랑 기술 봉쇄가 목을 조여오고 시진핑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위안화 더 풀어서 경기 부양? 그러면 인플레이션 터지고 위안화 가치 더 떨어져요. 긴축? 그러면 부동산 시장 완전히 붕괴하고 실업률 폭증하죠. 진퇴양난이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재앙입니다. 그 사이 중국 국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해외로 자산 빼내려 하고, 중산층은 아파트 중도금 못 내서 아우성이고, 서민들은 일자리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공식 발표로 20%가 넘는데 실제로는 40% 넘을 거란 분석도 있거든요.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 누워있기 운동이 유행이에요.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예 포기하고 최소한으로만 살겠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집도 안 사고 그냥 부모님 집에서 최소 생계만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이게 중국 공산당한테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란 겁니다.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게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반란은 진압할 수 있는데 무기력은 진압이 안 되거든요. 출산율도 폭락하고 있어요. 2023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했는데 2024년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거죠. 인구가 줄면 뭐가 문제냐?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세금도 줄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겪은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 일본보다 더 심할 수 있거든요. 일본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중국은 독재 체제라 유연성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14억 인구 대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중국 시스템의 근본적 취약점, 바로 독재 체제의 경직성을 공격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가 오면 정권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리셋되는데 독재 국가는 그게 안 돼요. 시진핑이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물러나는 순간 청산당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악몽이 언제 끝날까요? 솔직히 말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는 보상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보호할 생존 전략 3가지만 기억하세요. 생존 전략 1번, 거짓 안전자산을 버려라. 디지털 금이랑 실물 금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지금 비트코인이랑 금값 폭락하는 거 보셨죠? 이건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과정이거든요. 레버리지로 쌓아 올린 거품은 결국 터집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한 건 언젠가 청산당해요. 진짜 안전자산은 빚 없이 실질적 가치를 가진 것들 뿐입니다. 소름 끼치게도 진짜 안전자산은 결국 미국 국채로 회귀합니다. 트럼프가 정확히 이걸 노린 거죠. 생존 전략 2번, 현금을 쌓아라. 지금은 무조건 존버가 답이 아니에요. 유동성이 마르는 장에선 현금이 왕이거든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 최소 30% 이상 유지하세요. 이게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생존 전략 3번, 승자의 편에 서라. 트럼프가 새로 짜는 공급망에 주목하세요. 미국 내 반도체, AI, 방산 섹터가 핵심이에요. 애플이 중국 떠나서 인도로 가면 인도 관련주도 보셔야죠. 안미경 중에 환상을 버리십시오. 미국 편에 확실히 서는 게 대한민국 생존 전략입니다. 중국 시장 크다고 거기 올인하면 같이 망해요. 삼성전자 보세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하고 이게 답입니다. 승자의 편에 서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 흐름을 읽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시진핑이 1년째 잠 못 자는 이유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트럼프가 단순히 관세만 올린 게 아니거든요. 중국 경제의 심장에 3개의 칼날을 꽂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칼, 달러 진공청소기. 두 번째 칼, 145% 무역 장벽. 세 번째 칼, 스위프트 금융 사형 선고. 이건 전쟁이에요. 총알 안 쓰는 전쟁, 금융이란 무기로 싸우는 21세기 제국의 전쟁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무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